2022년 4월 5일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의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제를 들어 5일 국무회의에서의 예비비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가 신고 권력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496억 원을 책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형식으로 이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31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조만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4일 예비비 규모와 관련해 310억 원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며 기존에 책정한 예비비 496억 원이 모두 확보돼야 이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일부러 300억 원 지원서를 흘리면서 집무실 이전을 계속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31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310억 원은 당선인 측이 요구한 이전 비용 496억 원 가운데 합참 건물 이전 비용 118억 등을 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예비비 310억 원을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청와대와 현 정부에 요청한 액수는 처음부터 496억 원이라 밝혔다. 청와대가 496억 원 전부를 마련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어렵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예비비 규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달 28일 문재인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 이후 수그러들었던 양측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당초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안건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잠정 연기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오후 예비비 관련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어 즉시 처리가 어렵다면서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당내 의원 9명과 오찬을 하며 청와대 이전은 과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라며 집무실 이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며 의지를 밝혔다라며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5월 10일 취임 전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다 옮기지 못하더라도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전 천막을 언급한 이유는 집무실 이전 일정과 무관하게 청와대 개방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윤 당선인 측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총 496억 원의 예산 중 310억 원 안팎의 예비비를 이번 주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 빈틈없는 안보를 강조해 온 만큼 한미연합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1차 예비비는 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관계기관 회의 이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새 정부의 최우선 협력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또 한일 관계 개선, 단계적 쿼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내 개국의 비공식 안보회의 재가입, 중국의 당당한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86.8%는 새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북한 5.0%, 중국 3.2%, EU 2.1%, 일본 1.4%였다. 국민들은 한국이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보다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강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응답은 68%에 이르렀다. 철저한 중립 유지는 27.7%, 북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은 4.3%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답이 69.5%에 달했다. 철저한 중립 유지는 24.4%, 북한, 중국, 러시아와 협력은 6.1%였다. 새 정부에서 쿼드 참여 국가의 외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책 방향의 7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쿼드 가입과 관련해 현행 백신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이 69.0%로 가장 많았다. 한편, 한중 관계의 단기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 정부가 주요 갈등 현안에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84.9%나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경찰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전날 공개된 가운데 김 여사가 신은 3만원대 흰색 슬리퍼가 화제가 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이렇듯 김 여사를 둘러싼 소달하고 검소한 옷 차림새가 주목받으며 일각에서는 최근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 여사는 최근 서초구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편안한 차림의 수수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그동안 공개 석상에 설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아닌 격식 없는 후드티와 청치마 차림으로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 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은 모습이었다. 이날 김 씨는 경찰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 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한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그가 신고 있는 슬리퍼로 추정되는 제품이 약 3만원대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김 씨 팬클럽 지지자들은 약 3만원대에 판매되는 슬리퍼 정보를 공유하며 나도 사고 싶은데 일부 사이트에서 벌써 품절됐다, 완판녀 검소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일부 사이트에서는 주요 사이즈가 품절된 상태다. 그러자 비슷한 디자인의 슬리퍼를 사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사전 투표 당시에도 2만원대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카프를 착용해 화제가 됐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 씨가 10여 년 전 의상을 재활용해 입는다는 주장도 나왔던 바다. 이는 최근 옷값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특활비 명세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거절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 입장을 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파악한 뒤 이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 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민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조민의 의사 자격은 상실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